엄마 넌 최악이야. 아내와 여자 셰리가 갑자기 나를 비난했어. 내 딸의 이런 말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남편 카를로스가 나를 셰리에게 욕한 결과였다. 한때 친절했던 카를로스가 완전히 변했다.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에서도 셔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내 집안일이 끊임없이 무시당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다. 나는 판단 능력을 잃었다. 그때 옛 친구가 단순히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말이 억눌린 목소리를 풀어주었다. 내 안에서 자아감을 되찾은 나는 카를로스의 치료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 내 딸은 내 이름을 안나 니코의 42세 주부 카를로스 내 남편은 43세이고 나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올해로 16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결혼한 다음 해에 딸 셰리가 태어났습니다. 올 봄에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카를로스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상사의 소개로 처음 만났던 신뢰와 진지함의 전형입니다. 카를로스가 긴장하고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소개받은 후 그와 함께 소박하면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과의 관계에 대한 소망을 빠르게 표현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약혼 후 기간은 회오리 바람이었고 곧 결혼하고 싶어 했던 카를로스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일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카를로스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만났지만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위해 만났을 때 카를로스는 친절했고 그에 대한 나의 불만이나 불신은 대화를 소멸시켰습니다. 항상 결혼식이나 우리 상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만족한다고 확신했지만 며칠 후 카를로스에 대한 나의 불안한 감정이 다시 표면화되어 불안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는 일로 바쁘다. 이것이 소개를 통해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다가가면서 계속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결혼 생활은 결혼 후 생각보다 평화로웠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의 앞을 지키는 주부가 되었다. 이것이 카를로스의 소원이었고 주부가 되어 카를로스의 경력을 지지하는 것은 나에게 표현할 여지가 없었다.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나는 내 일을 사랑했고 정말로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카를로스의 뜻에 따랐다. 결혼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본질적으로 나의 타협 위에 세워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작은 불만과 좌절이 있었지만 인생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평화로운 결혼 후 우리는 셰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는 임무를 신속하게 완수했습니다. 제 의무는 딸을 성인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카를로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셰리 학교는 밝고 명랑한 소녀로 성장했고 카를로스도 사랑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서 사립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소위 입시 과정이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학교 카오로스와 나는 둘 다 그녀의 첫 개학일에 참석했고 체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카오로스와 함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나에게서 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단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메이크업 솜씨나 패션 센스를 비난하시곤 했죠. 저를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주부가 되어서 반성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육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메이크업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셰리가 첫 아이이고 부모님이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게 어려웠어요. 카를로스도 제가 카를로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했을 거예요. 메이크업과 단정한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우리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멀었어요. 카오로스는 나에게 셔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든 학교 활동에 참석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었지만 당신은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가서 항의했는데 셰리도 성장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카를로스는 단호했어요. 이런 행사에서 셰리가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번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온갖 잘못된 이유로 눈에 띄었잖아요. 가난하고 패션 감각은 최악이야. 이 일이 있은 후 다시는 셰리를 그렇게 당황하게 하지 마. 카를로스는 직장을 떠나고 셰리와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할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로 중단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를로스가 개학 둘째 날 밤에 학부모회 부회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카를로스가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옆으로 비웃고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고 엄마는 내가 이러지 않으면 학교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셰리는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건 다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고 말했다. 내가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결정이었다. 나는 카오로스에게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머뭇거렸고 결국 내 침묵을 지켜보며 카오로스가 코웃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새로운 역할 카를로스는 학교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헌신적이어서 학부모회 모임에 일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거나 사교 모임을 기피하던 남자와는 거리가 먼 술자리에 늦게까지 머물기도 했습니다. 나는 불안과 불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점점 변해가는 카오로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셰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딸이었는데 최근에는 카오로스에게 매달리는 아빠의 딸이 되었습니다. 카오로스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셰리와 둘은 항상 대화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당신이 최악인가요?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셰리가 물었더니 깜짝 놀라서 아빠가 한 말에 대답해서 아내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당신이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초등학생 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한순간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셰리의 말투는 마치 카를로스가 끈질기게 나를 비난할 때와 꼭 같았습니다. 셰리가 기억한 단어를 말하면서 나는 그날 밤 셰리가 잠자리에 든 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오로스에게 대면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확고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셰리의 머릿속을 나에 대한 나쁜 것들로 채우고 있다면 카오로스는 주저없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셰리가 당신을 교훈으로 삼고 가까이에서 여자의 나쁜 본보기를 보는 것이 편리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것이 단지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카오로스가 진정으로 그 사람 말을 믿었는데 내가 결혼한 카를로스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 우리가 함께 유치원에 가기 전에는 넌 이렇지 않았어. 셔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넌 달라졌어. 카를로스에 대한 나의 핀트허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한때 평화로 돌아가 달라는 필사적인 간청이었고 평범한 가족 생활. 카를로스가 나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싱긋 웃었고 나는 다음 날부터 몸을 떨고 그 자리에 앉았다. 카를로스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침 인사 작별 인사는 없습니다. 그가 저녁 식사 테이블로 떠날 때 그는 셰리에게만 말했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젯밤에 화를 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결혼이었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했지만 카를로스의 묵묵한 대우는 계속됐다. 그 사람은 내가 준비한 밥을 먹고 내가 집안일을 다 했고 카를로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체리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내 가슴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 늘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셰리는 나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게임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꼈다. 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카를로스와 셰리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그 플레이는 명백한 악의를 띠게 되었다. 집에서 나를 무시하는 일이 반년,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혼란스러운 내 모습에 웃었다. 나쁜 꿈을 꾸다 처음으로 예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셰리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다. 참지 못하고 다정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터졌다. 그 말 나는 친구에게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을 다 말했고 울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생각을 털어놓은 후 놀라울 정도로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들었습니다. 셰리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 생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를로스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그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요? 친구가 걱정스럽게 묻는 걸 들여다보며 내 앞에 불이 켜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전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무시당하는 건 내 잘못이고 이면의 진실을 밝혀낸 탓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어서 카를로스의 변화는 이 상황을 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친구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로 사립탐정사무소를 검색해서 카를로스 행동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사무소 사무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카를로스 행동이 바뀌면 물어봤더니 기억나서 대답했어요. 셔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담당자는 조사 결과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는 저에게 매우 괴로웠지만 마침내 조사 보고서를 받았을 때 카오로스가 외도 다른 여자는 셰리 초등학교의 엄마 친구였습니다. 비록 제가 그녀를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지만 카오로스는 그녀를 학부모회 회의에서 자주 봤을 것입니다. 둘 다 결혼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있는 사진에 따르면 정말 매력적이고 잘 손질된 여자였습니다. 나는 셰리의 공개 수업일에 카를로스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다른 여자에 대한 슬픈 진실을 읽었을 때 카를로스는 그녀에게 매료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카를로스는 여러 남자친구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더욱이 셰리는 여전히 그 여자의 딸과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친구의 어머니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에게는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카오로스는 아마도 그녀가 잠재적인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나에 대해 셰리를 독살하여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아마도 그는 나를 쓸모없는 아내로 묘사하여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 보고서를 손에 들고 카를로스의 전형적인 교활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와 만나 다음 행보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카를로스에게 전략을 고안했고 셰리나는 우리 집에 있는 투명 존재 같았어요. 단순한 집사님. 슬프게도 시어의 중학교 졸업식 아침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들에게 나는 그냥 투명 가사도우미였어요. 오늘 아침에 안도감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졸업이라니 너무 빨리 왔네요. 졸업 축하하지 않나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셰리에게 말했지요. 이때쯤 저는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카오로스 셰리가 갑자기 셰리에게 말을 걸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기숙을 가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지 않아도 되니까 좋지 않나요? 카오로스가 셰리에게 고의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셰리는 중학교 이후에 기숙학교에 다니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제안인지 셰리 자신의 바람인지 그녀의 중학교 졸업 전에는 몰랐다. 카를로스가 평소보다 좀 더 활기차게 보였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듯 셰리는 다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졸업식을 위해 떠난 그녀. 졸업식에 참석하려는 카를로스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언제 샀는지 궁금해. 그의 지출은 점점 더 무모해지고 우리의 생활비는 줄어들었다. 나는 진지하고 진지한 카를로스 일세를 생각했다. 처음 만났고 약간의 슬픔을 느꼈어요. 조심하세요. 나는 카를로스가 현관문으로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내 작별 인사를 무시하고 이제 대강 현관문을 닫았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용했던 물건까지 몰래 모아두었던 소지품들을 빨리 챙겨들고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망설인 건 다 버리고 카를로스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음에는 카를로스의 작업실에 들어가고 탐정사무소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컴퓨터에 붙여넣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책상은 그 사진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서명된 이혼 서류와 나를 대표할 변호사의 명함을 남기고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이사업체가 도착했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가구와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둔 새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했다. 이 집에서 내 존재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어서 내가 살던 집을 나왔다. 는 새 집에 와서 결혼 생활을 보냈다. 나는 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의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녀가 아무리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내 딸로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카를로스의 사건은 저녁에 자리를 잡으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셰리는 아무런 답장도 없이 왔어요. 그녀는 항상 내 메시지를 무시했고 어쩌면 그녀는 이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카를로스의 전화가 왔다. 카를로스가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나 보다. 대답은 전혀 받지 못할까 봐 카를로스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다. 이건 그냥 받기로 했어요. 안녕. 졸업식이 끝나면 더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처음에는 카를로스의 고함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저를 모욕했다는 것 외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의 분노를 들으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 자신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그 사람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이 이혼 서류가 뭐고 뭐 어때요? 카를로스가 서재에서 전화하고 있는 사진들 컴퓨터에 붙여넣은 사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웃겼어요. 당신이 그동안 나를 배신해왔던 그 여자와 셰리의 친구 어머니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내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는 사실을 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지 상상이나 됩니까? 저는 결혼 이후로 항상 카를로스 옆에 있어 왔지만 그런 자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도 카를로스는 나의 특이한 태도에 놀란 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이해하는 듯 당신은 매력이 없어서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카를로스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외도는 집에서 나를 무시한 것이 전부의 잘못이었고 그 사람은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에게 소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사가 강요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만난 것 같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였기 때문에 카어러는 우리가 결혼 초기에 처음 소개받았을 때의 모든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사에게 소개를 받았고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데이트를 원했을 때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절했다면 우리 상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카를로스가 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긴장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놀랐어. 내가 거절했어야 했던 결혼이 너 자신의 결혼이라니 믿을 수 없어. 내가 거절할 용기가 없는 남자라는 걸 몰랐어. 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소개받은 날, 그걸 깨뜨렸는데 그건 불가능해. 적어도 결국엔 이 결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어. 어쨌든 그게 내 의무라고 느꼈어.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잖아.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내가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혼을 한 건 너야. 카를로스는 배상이라는 단어에 매달리며 반박했다. 그는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바람을 피운 게 바로 너라고 단언했다. 카를로스 내가 대답 없이 그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잘 침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그 후 카를로스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와 논의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들려요. 감정이 바뀌는 게 웃기네요. 한때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카를로의 전화는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마도 시댁에 보낸 증거 사진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물로 사과하고 시아버지는 카를로스에게 단호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부모님의 설득으로 카를로스가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카를로스와 나는 서로 낯선 사람이 되었다. 셰리는 이혼 혼란 속에서 조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서재에서 아버지의 정사 사진을 발견하고 조부모님을 위해 충동적으로 집을 나갔다. 그녀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카를로스의 시도를 계속 무시했다.
이혼이 확정되었지만 무시당하는 슬픔을 카를로스가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카오로스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변호사 앞에서 그 사건은 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일기장에 카오로스와 체리가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일일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로 일기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일기에는 카를로스가 나를 무시하기 전에 했던 잔혹한 일들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마침내 자만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직장에서 꽤 소란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카를로스와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남편이 카를로스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지역사회 앞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카를로스가 직장에서 완전히 지위를 잃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카를로스는 실직하게 됐다. 셰리는 계속 무시하고 화해했다. 카를로스 셰리는 내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그동안 나를 오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카오로스의 잘못의 깊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나는 셰리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카오로스는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중년 남성입니다.